답답합니다. 일본 경제 보면. 세상에 저는 이런 나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유로존은 미국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느리죠. 한 12% 정도 GDP가 늘었고요. 안녕하세요. 김혜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그리고 중국 경제 전망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그리고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국 굵직굵직한 두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과 일본이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부터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이를 보기 위해서요. 네. 우리가 2000년대에 돌아와서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2008년 2분기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할 때 미국, 유로존, 일본 GDP를 100으로 한번 놔봤어요. 네. 예, 그런데 미국 GDP는 탄력적으로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GDP는 27% 정도 늘었어요. 네. 근데 유로존은 미국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느리죠. 한 12% 정도 GDP가 늘었고요. 근데 일본 GDP가 제일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답답합니다. 일본 경제 보면. 네. 오히려 2008년 2분기보다도 올 2분기까지 보니까 거의 10년 넘었죠. 4%밖에 증가 안 했어요. 정말 그리고, 지지부진한 성장률이네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수준도 아직 직전 수준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그렇게 좀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경제는 탄력적인데 유로 경제 비탄력적, 일본 경제는 거의 정체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싫어할 만한 투자할 만한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나 낮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하거나 지지부진한 성장률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어떨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유로존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제가 유로 각 국가를 다 전망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매달 블룸버그 컨센서스 업데이트하면서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봤는데요. 12월 컨센서스 보니까 처음으로 내년 유로 경제 전망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유로존 전체 내년에 마이너스 0.1% 성장한다는 거죠. 네. 올해는 유로존 경제가 3.2%, 미국이 1.8%인데요. 올해는 사실 미국보다 유로존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유로 경제는 올해 정말 어렵다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근데 올해는 실제로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유로존 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약간 상대적으로 보니까 좀 성장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마이너스 0.1%. 내년에는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로존은 그래도 미국하고 달린 거는요. 미국은 재정 수지적 적자하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적 적자거든요. 유로존은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정 수지는 적자인데 이들 나라는 미국과 달리 경상수지는 계속 소폭이나 흑자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환율 전망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달러만 강세고 모든 통화 가치가 약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여러 전망을 보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는 달러만 약세고 유로도 강세, 엔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는 올해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지난 10월에 115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104까지 급락했어요. 그야말로 달러 지수가. 맞아요. 그동안 킹 달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일면 머리 기사에 나오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점을 찍었구나라는 건가요? 개별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주가가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신문을 가끔 보는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2조 달러 넘어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머리 기사에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고 이제 애플도 지나치게 많이 올랐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떨어지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요새 신문에서 킹 달러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달러 지수가 115에서 104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15에서 정점을 치고 많이 떨어져 약간 반등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더라도 네. 내년에는 유로 강세,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안 강세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유로 그리고 위안화 다른 통화 가치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반면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년 유로 경제 전망을 봤을 때는 역시나 마이너스 경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 경제는 어떨지가 궁금해요. 지금까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일본의 그 디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인가. 예,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차이가요.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 국민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오르니까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커야 돼요. 물가가 오른 만큼. 근데 일본이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니까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아져 버렸거든요. 세상에 저는 이런 나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주 그 특별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GDP 디플레이터가 일본 전체적인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9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장기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그 이후로 물가가 좀 올랐어요. 근데 2012년에 아베노믹스라고 있었는데요. 네. 뭐 아베노믹스가 여러 가지 구조개혁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고 가계소득 줄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네.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한번 풀어보자. 이게 아베노믹스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2012년부터 엄청난 돈을 풀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제가 빨간 선을 그려놨습니다만 그래도 좀 물가가 올랐죠. 예, 그리고 올해는 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또 네. 엔화다 약세되니까 일본 물가가 거의 3%를 넘어섰거든요. 아,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은 네. 지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본이 그 디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해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사실 그 명목 GDP가 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지난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예요. 네.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른다. 예, 그런데 일본 보면은 명목 GDP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명목 GDP가 오르면 물론 주가가 좀 선행합니다만은 명목 GDP가 오를 때 주가도 올랐고 주가가 떨어지면 명목 GDP도 떨어졌고 주가도 정체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명목 GDP에서 주가가 작년에는 가대평가됐다, 여름에는 20, 30% 가소평가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명목 GDP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그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게 아니네요. 예, 나쁜 의미에서 특별한 거죠. 네. 예,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경제가 가능한가 참 설명하기 힘든 나라죠. 네, 혼자서 거꾸로 자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요. 2023년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일본 경제가 뭐 여기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뭐 이제 올해 1.5%인데 내년에 1.3%. 네. 내년에 미국 경제가 0.4, 유로존 마이너스 0.1이라고 지난 두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일본이 유로존이나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게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워낙 성장률이 낮으니까 네. 1.3% 결코 높은 성장률은 아닌데 그래도 일본 경제가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간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네. 특히 미국 유로존보다 내년에는 일본이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요새 좀 물가가 3% 최근에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언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그만둘 것인가.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일본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가 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국채 수익률 오르면은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요. 그 이자를 다 부담 내주려면은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생기는
예,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국제 수익률을 0.2%대에서 계속 못 오르게 막고 있습니다만 결국 물가가 오르면은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내년 내후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유로화 강세일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였는데 엔도 강세로 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실제로 2023년도 경제 성장 아주 지지부진하게나마 그래도 아주 조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존 그리고 미국보다는 상황이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유로존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살짝 안 좋은 상태로 갈 것 같고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중국은 건 내년에 성장률이 올해보다 오른다고 그랬는데 네. 일본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나마 미국이나 한다. 유로존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한다. 네. 이런 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언제 크게 오르는 걸까요? 일본은 뭐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그 1%대, 뭐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도 많이 안 늘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 장점이라는 것은 투자할 때는 우리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것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지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본은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 반도체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많은 뭐 전기 2차 전지 그런 거는 투자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경제가 계속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교역해서 매년 2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내거든요. 그래요. 우리 무역 수지 보면은 그동안 네. 중국, 미국에서 벌어가지고 중동에 원유 도입하는 데 쓰고 있고요. 일본에다 매달 200억 달러 정도, 매년 2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핵심 소재는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서 다 수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시할 이게 전혀 수가 개선되지 없네요.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경제 나쁘다고만 하는데 네. 그런 측면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핵심 소재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엔이 거의 150엔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136엔까지 지금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계에서 국제 결제원이 각국의 이렇게 통화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제일 저평가된 통화가 엔이에요, 엔. 물론 일본 경제는 안 좋지만. 네.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43%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가수평가. 43%. 제일 가대평가된 통화가 달러입니다. 달러는 34% 가대평가됐고 얘는 43%나 가소평가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모든 가격은 제자리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 뭐 몇 년을 내다보면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일본 경제 안 좋습니다. 그걸 고려해서도 43%나 저평가된 거거든요. 이런 거 고려하면은 얘는 앞으로 엔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죠. 네. 일본 경제 계속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로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증권시장처럼 찬 겨울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23년에는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렵습니다만은 좋은 시절이 옵니다. 늘 더 좋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